1592년 5월 부산 앞바다 700척이 넘는 왜군 함대가 조선 해안을 뒤덮었습니다. 조선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일본 장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괴물 같은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이었습니다. 어떻게 16세기 조선에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은 왜 이 배를 비밀병기로 감췄을까요? 오늘은 거북선이 임진왜란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 규슈 나고야성을 출발한 왜군 선발대 1만 8,700명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8천 대군을 동원한 조선 침공, 이른바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은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방비는 허술했고 지방 관군은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부산지는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동래성은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왜군은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선조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갔고 두 왕자는 함경도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육지의 조선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달랐습니다. 전라자 수사 이순신 47세의 그가 지휘하는 전라자 수영은 개전 당시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척의 특별한 배 거북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1591년 2월 전라자 수사로 부임하자마자 전쟁을 예감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의 보고, 규슈 상인들의 소문, 대마도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 그는 1년 동안 미친 듯이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신뢰한 군관이 있었습니다. 나대용. 전라도 나주 출신의 군관으로 배를 만드는 재주가 특출났습니다. 이순신은 나대용에게 한 가지 비밀 임무를 맡겼습니다. 왜군의 장기인 등선 육박전술, 즉 배에 올라타 칼로 싸우는 전법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배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거북선은 완전히 새로운 배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태종 13년, 즉 1413년 기록에는 이미 귀선, 거북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태종 임금이 임진나루에서 귀선이 왜선과 싸우는 모습을 참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의 원형은 180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태종 때의 귀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고 150년 넘게 잊혔습니다. 이순신과 나대용이 한 일은 이 잠자던 설계를 꺼내 16세기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었습니다. 환옥선의 튼튼한 선체 위에 두꺼운 나무 지붕을 덮고 그 위에 쇠못과 쇠판을 박았습니다. 잠시 후 왜 이것이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북선의 실체를 숫자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집니다. 거북선의 길이는 약 34m, 너비는 10.3m, 높이는 6.4m, 판옥선을 기본으로 한 대형 전선이었습니다. 승선 인원은 격군 90명, 전투원 30, 45명, 총 125명에서 140명 규모였습니다. 핵심은 무장이었습니다. 거북선에는 무려 14문에서 22문의 화포가 탑재되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가장 큰 천자총통은 무게만 295kg, 대장군전이라는 거대 화살을 쏘면 900m를 날아갔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주력선 아타케부네, 화포는 평균 3문에서 많아야 6문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에서 조총을 받아들였지만 함포 기술은 조선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화력 차이가 10배 이상이었습니다. 거북선 1척이 일본 함선 3척에서 5척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삼시방향을 보세요. 이야기는 더 충격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철갑, 거북선의 지붕은 약 10cm 두께의 송판 위에 쇠판을 덮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쇠못 수백 개를 촘촘히 박았습니다. 왜군이 배에 뛰어오르면 바로 꿰뚫렸습니다. 볏짚을 덮어 쇠못을 숨기는 위장술까지 완벽했습니다. 용머리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유황과 염초를 태워 만든 연막이었습니다.
시야를 가리고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심리전 무기였죠. 거북선은 16세기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최초의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함이었습니다. 속도는 어떨까요? 적군 90명이 노 16개를 저 최대 시속 약 11km, 순풍에 돛을 올리면 14km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아타케분의 평균 속도가 9km였으니 속도에서도 우위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 거북선은 회전력이 뛰어났습니다. 전 후좌우에 노가 배치되어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좁은 해협이나 섬 사이에서 결정적 이점이었습니다. 일본 함선은 직진밖에 못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 직전까지 총 3척의 거북선을 완성했습니다. 본영 거북선, 방답 거북선, 순천 거북선, 많지 않은 수였지만 이 3척이 역사를 바꿉니다. 1592년 5월 29일 사천 앞바다 이순신 함대는 왜군 함선 12척을 발견합니다. 그날 거북선이 세계 해전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왜군은 처음 보는 이 괴상한 배를 비웃었습니다. 지붕이 덮인 배라니. 그런데 거북선이 돌진합니다. 용머리에서 연기가 뿜어나오고 좌우 현측에서 일제히 화포가 불을 뿜습니다. 외선 한 척이 박살납니다. 두 척, 세 척, 왜군은 공포에 빠집니다. 왜군은 평소 하던 대로 접근의 배에 뛰어오르려 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밝힌 쇠못의 발이 꿰뚫립니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동료를 구하러 올라간 병사도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거북선은 움직이는 지옥이었습니다. 사천해전 결과 외선 12척 전멸, 조선군 전사자 3명, 부상자 6명, 믿기지 않는 대승이었습니다. 이순신도 이 전투에서 왼쪽 어깨에 총탄을 맞지만 부하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당포해전, 외선 21척 전멸, 6월 5일 당항포해전, 26척 전멸, 7월 8일 운명의 한산도 대첩, 왜군 함대 73척 중 59척을 격침하고 14척만 도망치게 만든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입니다.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구사한 하객진, 학의 날개처럼 함대를 펼쳐 적을 포위하는 진영, 그 하객진의 가운데 돌파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 3척이 먼저 돌격해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판옥선들이 양쪽에서 포위해 몰살시키는 전술이었습니다. 왜군 총사령관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무인도에 상륙했다가 13일을 미역을 뜯어먹으며 연명한 끝에 탈출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순신을 두려워했고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떨린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 결과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으로 제해권은 완전히 조선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원래 계획은 육군이 한양을 점령하는 동안 수군이 서해를 돌아 평양으로 군량과 증원군을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박살났습니다. 이순신이 바닷길을 막자 평양의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보급이 끊겨 전진을 멈췄습니다. 부산의 본대는 서해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육지에선 이기고 있던 일본이 바다에서 지면서 전쟁 전체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는 경로했습니다. 일본 해군에게 조선 수군과 절대 싸우지 말라, 이순신을 피해라 라는 해전 금지령을 내립니다. 일본 전국시대 내내 무적이었던 일본 수군이 해전 금지령을 받는 굴욕, 이게 거북선 3척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거북선은 더 만들어집니다. 1595년 기록에는 5척, 1597년에는 일부 자료에 8척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정유재란 초기 원균이 지휘하던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함대는 괴멸됩니다. 거북선도 이때 대부분 잃었습니다. 복귀한 이순신 앞에 남은 배는 12척, 거북선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는 명량 해전에서 판옥선 13척으로 외선 133척을 상대합니다. 거북선 없이도 승리했지만 그 전투의 상흔은 깊었습니다. 1598년 노량해전,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그는 적의 총탄에 전사합니다.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거북선의 설계도는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선수군은 쇠퇴했고 거북선은 의식용으로만 남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실물 거북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거북선은 이 충무공전서, 각선도본, 충무공종가에 전해진 그림과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설계도가 없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연구자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거북선은 단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한 민족이 만들어낸 창의성의 결정체였고 세계 해군사에 기록된 16세기의 경이었습니다. 유럽보다 250년 앞선 철갑선, 그것이 1592년 조선 남해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남긴 마지막 말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의 진짜 의미를 파헤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숨겨진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